네, 이 시각 화제의 뉴스 살펴보는 박대장 저녁신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뮤지컬을 관람하던 중학생들이 무대를 향해 총을 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난감 비비탄 총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와 진행 요원들이 맞고 일대 소동이 벌어졌고 자칫 눈이라도 맞았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상윤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김대호 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7살짜리도 아니고 역삼동에 있는 중학교 1학년생 4명이 지금 이게 비비탄 총을 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정말?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 중학생 이제 1,000명이 함께 공동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네. 그 뮤지컬이 이제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작품이었는데 예. 학교에서 이제 그 문화 수업을 비슷하게 이렇게 추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학기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네. 한데 이제 이들이 공연 시작이 되자마자 예. 2층에서 이제 비비탄을 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연을 하고 있던 연기자도 맞았고 그래서 이제 공연이 중단이 됐죠. 한데 해서 이제 과연 그 학생들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이걸 찾았어요. 네. 한데 이제 공연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공연이 또 끝날 무렵에 2층에 있던 직원을 향해서 네. 또 한 학생이 비비탄을 또 쏜 것입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4명의 학생들이 이 그 비비탄 총을 갖다 4발을 내정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송 교수님, 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애들 장난으로만 시부하기는 너무 중대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옛날 같으면 그냥 엉덩이 한번 까놓고 거기 엉덩이 통탕 때려주면 될 거예요. 네. 왜 못된 짓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만 해도 프랑스에서 테러가 있었고 그게 그렇죠. 하필 또 극장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 갇힌 공간, 특별히 극장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총은 아니겠지만 네. 이 총이 이제 어쨌든 발사가 되면서 배우가 맞았단 말이에요. 네. 얼굴이나 눈을 안 맞은 건 정말 다행이긴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 공연이 진행되는 걸 일단 방해했고요. 네. 그 이건 매너의 문제도 있지만 이건 법률적인 소지도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사실 그 단순히 배우들에게만 또 쏜 게 아니라 나중에 끝날 무렵에 대해서 진행 요원을 또 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가지 못하게 애들을 다 이게 막아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품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 중에 4명을 찾아낸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4명의 아이들에게서 4개의 총이 나왔잖아요. 네.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쏘려고 작정하고 가져온 친구들이라서 이 네. 부분이 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약간 오해가 발생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여기서 사건 사고는 아마 자명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데 적어도 이런 모방 범죄로 보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다른 곳에서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은 교회가 아니죠. 학교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서 조금 네. 관심 있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근데 아닌가 비비탄에 싶습니다. 대해서는요. 비비탄 네. 그 장난감 총이거든요. 네. 규제할 법규가 없다는 겁니다. 아. 이게 모의 총포에 해당이 안 되는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작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단체 관람 예정인 학교에 네. 공문을 보내 구체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아니 공문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교사가 비비탄 권총을 저 소지하고 차율이 하는지 저렇게 떨어지는 거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개조가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거 비비탄 권총이나 이걸 색출해내기 위해서 네. 뭐 MD라고 하는지 검색대 네. 공연장에 설치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처음에 비비탄이 발사됐을 때 저는 이 공연을 다 중지하고 예. 자 일부의 소요로 인해서 우리는 공연 중지한다. 대신에 범인을 색출하겠다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보고 저는 이 공연 안 보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에 해서 무슨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도 다친 사람 없는데 뭐 하고서 또 그냥 그대로 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공연 마지막 부분에 또 총을 쏘는데 저는 학교나 이 공연 기획사가 또 극장 관계자들이 처음에 이게 한 발이 나왔을 때 엄하게 아.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또 하나의 불감증이었고. 그렇죠. 저는 어른들의 불감증이 그 아이들의 이런 그 무책임한 행동들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과거에도 이제 단체 관람으로 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던 일도 있었고 그렇죠. 한데 보면 몇몇 학생들이 일탈을 하게 되잖아요. 네. 2층에서 뭐 이 그 음식물을
아래층으로 던진다거나 뭐 계란 뭐 껍질 던지고 껌 던지고 예. 뭐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들이 대단히 관리를 했어요. 그 주로 이제 어둠 속에서 일탈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담배라는 그 관리학에서 소지품 검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장소에 갈 때 이런 비비탄을 왜 이 뮤지컬을 보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선생님들의 교회 활동 책임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IS가 우리나라 중학생까지 버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배우 황정음 씨와 프로골퍼 이영돈 씨의 열애 소식이 지금 화제입니다. 이 씨는 철강 회사의 후계자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는데 최근 들어 이처럼 프로골퍼와 사귀는 여자 연예인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대우 기자님, 네. 황정은이라는 배우가 최근 아주 클래스가 굉장히 높아진 큰 배우가 됐고 뭐 대상 후보로도 올라 있잖아요, 지금. 대세죠. 대세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더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상대는 이제 용인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영돈 씨인데요. 이영돈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프로골프 협회에 입회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2014년도에 데뷔를 했고 예. 2006년도죠. 그리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한데 이제 프로 골퍼보다 저는 이제 관심 가는 부분이 예. 이 집안 배경이에요. 바로 이제 이 거암 철강 대표의 아들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 근무 중이기도 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소 강판이라는 것을 가공해서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예. 거의 독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골프보다는 오히려 장래가 유망한 그런 기업체의 자재와 만났다. 아주 알토란 같고 짭짤하고 윤택한 그런 기업의 냄새가 딱 납니다, 벌써. 그죠. 설명 들으니까. 규소만 선택하면 예. 뭐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 속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연복 셰프 굉장히 유명한 셰프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식사 생일 파티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또 이제 한설아 씨 그러니까 이제 황정음 씨의 절친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한설아 씨 역시 2014년도 8월에 프로골퍼 박창준 씨와 결혼을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안 알려졌지만 네. 한설아 씨의 중매? 아니면 소개팅 이런 네. 형태로 해서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CG를 준비해놨는데 과거에는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랑 결혼을 많이 하다가 요새 부쩍 그 골프 그러네요. 선수하고 결혼한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효원 씨도 한때를 풍미했던 배우인데 골프 선수하고 결혼을 했었군요. 네. 근데 대부분들이 이 프로골프는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은 집안에서 하잖아요. 할 수밖에 배우는 없잖아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딱 증명이 되는 게 네. 이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가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샤크라 출신의 이은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신도시 개발 레미콘 사업 등 이제 국내 굴지의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의 자제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혼성그룹 쿨의 멤버 유리도 이제 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골퍼 이런 직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남의 사랑을 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근데 정말 아주 이름이 알려진 큰 재벌 대기업가의 가문에 시집 가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따돌림을 당했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이 정도의 알토란 같은 기업에 시집 가는 게 더 훨씬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다른 운동보다는 좀 프로골프가 좀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부부가 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두 분의 10초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필 먹거리 엑스파일의 이영돈 PD가 동명이인이라서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지금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했잖아요. 아니 이영돈 PD 요새 활동 안 하시더니 네, 무슨 일 있었나. 하신다고? 네. 네. 저는 이 연예인 결혼 나올 때마다 지금 황정우 씨 얘기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분명히 남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연예인답지 않다라고 말할 텐데 그 기본에는 이쁘다 하는 마음이 깔려 있고요. 또 여자 연예인들은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상하게 챙겨주는 오빠다. 뒤집으면 돈 많다 하는 얘기죠. 저는 좀 길게 썼는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프로골퍼 이 내자가 함축하는 101가지 의미를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 황정음 씨가 요새 드라마 고르는 감 시간이 엄청나다. 고르는 것마다 다 대박이라 그러는데 황정음 씨의 또 다른 감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에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호랑이가 있습니다. 눈 사이는 멀고 들창코에 벌어진 입.
맹수의 제왕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백호, 그러니까 하얀 호랑이를 얻기 위해 인간이 근친구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거는 백호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뭐 백견이나 백돈 같은 걸 이렇게 섞은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용맹스러운 호랑이라는 네. 느껴지지 않는 그런 외모. 아이고, 예, 저 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다운증후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으로 근데 치면.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유전자 교배를 통해서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이름이 바로 이제 켄이라는 그 호랑이에요. 네. 호랑이 맞는데 꼭 제가 생각할 땐 심영래 씨 영화에 등장할 법한 외모를 글쎄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더 도도라는 그 이 야생동물 애호가 협회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예. 아칸소주에 있는 야생 동물 구역에서 살고 있는 실제 백호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 자해를 해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자신의 얼굴이 저렇게 망가졌다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예. 형도 역시 그 사시로 네. 태어났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좀 이제 잘못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슬픈 호색을 살고 있는 거네요. 이제 양쪽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런 유전자 그 조작이나 아니면 그런 그 강제 교미에 의한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동물보호 단체에서는 이거는 그 호랑이 케니가 스스로 자해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이 근친교배에서 나타난 인위적으로 교배를 한 데에서 나타난 하나의 아주 잘못되고 일그러진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동물원 측에서는 아니다. 이게 서로 스스로 이제 벽을 갖다 들이대서 했다 그렇다. 네. 근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안타깝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제일 불쌍한 거는 이제 케니라는 애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생인 윌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사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도 우리가 이제 일본의 여러 그 족보들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근친으로 결혼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유전 질환의 문제들이 계속 네.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능감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동물 애호가들이 얘기하는 건 백호는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희귀종이 아니라 강제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의 가장 극치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대한민국 모든 시선이 집중된 조계사로 가봅니다. 경찰이 드디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내일 오후 4시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경내에 진입을 해서 체포를 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조계사 신도들도 오늘 한 위원장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시도했지만 한 위원장이 기식하고 있는 4층 입구가 철문으로 잠겨 있어 실패를 했습니다. 부처님을 인질로 잡고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 신도회 120명 회원들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계사 스님들도 이제는 신도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신도회를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그 판단이 내려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20명이 이제 그 4층으로 올라갔는데 철문이 잠겨 있으니까는 열쇠공까지 부를 정도였으니까 이번에는 끝장을 좀 내보겠다 이런 네. 심정으로 갔습니다만 결국 조계사의 이제 관계자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설득으로 이제 조금 물러선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그 신도들이 보기에는 이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고 언젠가는 또 만약에 이 갈등 관계가 계속이 된다면은 네. 경찰이 정말 이 법당이나 아니면은 또 사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 막아보고자 네. 예. 좀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박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이 조계사 조계종 화쟁이도 참 난감한 처지예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딱 약속을 했어요. 평화 시위하면 이 사람 나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양보를 해서 이제 9일 오후 5시까지 나가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화쟁이 입장에서 좀 난감하겠어요? 경찰도 난감하고요. 네. 화쟁이도 난감한데 네. 한상균 위원장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난감함.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한상균 위원장은 경찰이 들어와서 네. 자기 진압해가지고 그렇죠. 데리고 가라. 예. 이걸 노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계하고 경찰하고는 그렇죠.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불교계가 또 정부를 압박하게 되고 예. 반정부 세력이 되는 겁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한상균 위원장의 그 머릿속을 네. 들여다보고 진압 결정할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오후 4시에 나와라. 4시에 안 나와라. 나오면은 네. 들어가겠다. 예. 이거는 결국 경찰의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네. 용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상균 위원장이 처음에 조계사에 들어왔을 때는 참 저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태도를 바꿔서 조계종 종단 그리고 조계사를 씹는 듯한 그렇죠. 소위 속된 말로 씹는 듯한 그런 트윗 뭐 이런 걸 날려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네. 그 화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상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정권의 하수인인 신도회. 이 사찰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참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고 1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게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보시일 텐데 요즘은 권력의 눈칫밥을 드신다. 아. 이제 부처님까지 끌어들여서 그렇죠. 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회는 정권의 하수인이다. 사찰은 나를 받아주는 것 같지만 유폐시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도리를 어긋나게 하고 있다. 특히 참고 참았는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네. 저 대사는 사실은 한상균 위원장이 할 대사가 아니라 그렇죠. 저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이나 저 네. 조계사, 불자, 신도들이 하실 말씀인데 남의 대사를 뺏어서 그렇죠. 참고 참았는데 못 참겠다. 뭐 권력의 눈칫밥을 드신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쪽 그 조계사라든지 불자, 불교의 여론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후보들 좀 정리해봤죠. 예. 저희가 한상균 위원장의 뇌구조, 멘탈을 요 세 글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적반하장입니다. 거도 볼까요? 적반하장, 어불성설, 배은망덕 다 나쁜 말입니다. 박성민 변호사님, 아무튼 네.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사들의 제목에 저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제일 많이 등장했어요. 조계사를 저렇게 비판하는 거 정말 저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못할 짓이다 이런 여론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 조계사를 비판을 해야 예. 네. 조계사에서 경찰에 공권력을 요청할 아하. 겁니다. 아. 네. 예. 그럼으로써 경찰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상균이 피해자, 그렇습니다. 희생자, 예. 순교자처럼 되는 거고 그렇죠. 정부와 조계사의 예. 간극이 벌어진다. 이제 그 집회 시위 끝나고 본인이 기자회견하고 그 화쟁위원회 스님하고 도법 스님하고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네. 그러봤자 명분이 없거든요. 예. 오히려 자기가 어떤 순교자 측인 약자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계사에서 과연 그 공권력 투입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한상균 위원장 그냥 나가겠습니까? 아마 그 신도에 붙잡히고 뭐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 하에서 나갈 겁니다.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선 교수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걸리는데 본인이 지금 조계사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유폐된 신세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그분 SNS를 보면 예. 본인은 고통받고 있는 작고 여린 짐승 같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자꾸 예. 이렇게 부각을 시키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깬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그 약속이 깨졌을 때는 대의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만약에 이 노동과 관련된 이 사건 안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네. 정치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타협과 그리고 협상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타협도 아니고 협상도 아닌 상태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설득까지 마다하고 있다면 사실 명분이라는 건 찾아보기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왜 거기에 있을까 그 생각은 해보게 되죠. 하나는 일단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의 그런 결국은 모든 시선이 다 본인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다 본인이 끌고 함께 가야 될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순탄치 않은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내게 다가오는 위험을 맞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그렇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심리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12월 말까지 그리고 그 제 3차 이제 총궐기가 발생할 때까지 있을 때까지 네. 또 다른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그 노동법 연내 통과를 갖다가 그렇죠. 저지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네. 겁니다. 예. 새정연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 본인이 라면 고문을 당했다 하는 글까지 또 올리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막 진중하고 막 정말 고뇌하는 지식인처럼 또 예. 어떤 때는 정말 아저씨인데 정말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면은 나오네요. 예. 네. 어제는 컵라면 컵라면 고문. 고문을 당했다. 예. 옆방에서 누가 컵라면을 드셨나 봐요. 네. 그러나 나는 유폐된 신세였다. 그렇죠. 참 이 당당히 나와서 경찰서에서 주는 밥 드셔도 될 텐데. 그러니까 누가 설렁탕 뭐 드시지 말. 시켜주거든요. 그렇죠.
드시지 말란 것도 아니었고. 사찰 문화에 대한 좀 비아냥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음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뭐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라면도 먹을 수 있죠, 절에서. 네.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절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좀 비아냥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패라는 단어를 써서 뭐 이 불구신자들로서는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그 다음에 또 불교신자들의 자비나 이런 심정을 일으킬 수 없는 조금 반발을 하게끔 하는 그런 도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전 조계사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은수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화쟁위원회 이제 도법스님들 그렇죠. 만나자라고 예.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돼, 김대우 기자? 일단 이제 면담을 거부를 했죠. 예. 조계사 측에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행보를 늦추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9일 오후 5시까지만 중재를 하겠다. 예. 하니까 이제 이 시간까지 이제 한 위원장이 결정을 내려라. 아니면 이제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경찰과 한 위원장 두 양측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그 화두를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도법스님은 경찰청장이 파트너라는 거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기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급이 안 맞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한 화장품 업체가 실제 광고를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 후기인 것처럼 꾸며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예쁜 탕웨이 배우가 나와서 그렇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라고 선전하는 그 15만 원이 넘는 그런 비싼 이게 지금 에센스거든요. 저도 알 정도의 브랜드니까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그렇죠. 예. 이게 일본 브랜드인데요. 지금 블로그에 올린 글이 800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800건의 상품 후기가 써보니까 정말 좋아요. 피부가 매끄러워졌어요. 하얘졌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속지 않는지 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네. 이를테면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해외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고요. 그렇죠. 광고에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광고에 나와도 요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부분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해나가는 거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러죠. 네. 이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도시인들 특별히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소비 심리에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 최근에 인터넷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800개 정도의 긍정적인 아마 예. 중간중간에 부정적인 것도 조금 들어있을 거예요. 아주 약한 정도의.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약간의 그 비중이 좀 맞고 예. 진짜 같아 그러면서 보이니까. 그렇죠. 참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짜로 이른바 알바생을 쓰는 거죠. 네. 예. 이런 알바로 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사실 성행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대단히 유명한 유명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박성희 변호사님, 공정위가 일단 과징금 1억 원 부과했는데 문제는 이런 바이럴 마케팅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하는 거가 사실은 교묘한 광고였다. 이 부분을 정확히 법적으로 딱 집어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돈 받고 올린 거거든요. 광고 네. 대행사에서. 예. 이렇게 해줘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예. 문제는 과징금 1억 원. 이거 누구한테 쓰이겁니까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과징금은 그냥 국고로 계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는 사실은 그게 돌아가는 장치가 지금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런 일 했다고 형사적으로 처벌도 안 따끔하게 하는 되죠. 처벌도 없는 거예요. 국가 수입만 해주고 과징금 이력이 그렇죠. 부당하다고 하면은 또 대형 로펌 해가지고 또 그 이의 신청할 겁니다. 아니 그냥, 그리고 네. 저렇게 거짓글 올려서 한 10억, 20억, 30억 원어치 팔고 나서 1억 과징금 올리면 어떤 기업이라도 대충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 브랜드 같은 경우에 네.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화장품 업계에서 네. 굉장히 그 성장 가도를 달리던 브랜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대지진 이후에 네. 굉장히 사세가 우리나라에서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안 해도 네. 그다음에 저런 바이럴 마케팅을 안 해도 잘 팔리던 제품이었는데 이 일본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이제 중국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요. 하면서 이제 이 바이럴 마케팅까지 했다고 하는데 조금 명색이 이제 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큰 회사인데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할 만한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글을 좀 피해서 야, 이 사람 진짜 쓴 거구나. 아, 요거는 돈 받고 가짜로 올려준 거구나.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 집사람이 또 저 화장품을 또 좋아하거든요. 아. 저게 입소문 통해서 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좋은 얘기를 쓰면은 네. 일단은 허위, 과장일 것이다. 네. 의심을 하는 방법이 그리고 없을 또 것 팁 하나 같습니다. 드리면은요.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사진이 20장씩 올라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정말 실소비자가 아닌 경우들이 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뽀샤시한 예쁜 샷들이 올라와 있고요. 아. 바르는 분 얼굴이 굉장히 예쁘고 아. 또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전문 알바인 경우들이 많죠. 박은정 그 요새 특히 전 뭐 영화를 그래도 좋아하니까 네. 영화의 성패는 무슨 다른 마케팅이 아니라 완전 입소문으로 그냥 그렇죠. 결정나는 경우가 많던데 그 네.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에 이런 잘못된 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뭔가 이걸 따끔하게 처벌하는 장치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예. 네. 영상 보시고 뜨거운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